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이제 수업했던 내용의 어떤 스토리,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의 이제 스토리가 좀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친구들이 이제,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어요. 이 세 명은 모두 개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 명의 친구가 이제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 놨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사이트 1, 사이트 2, 사이트 3 이렇게 총 3개. 이 친구들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자, 사이트를 만들기만 하고 이제 서비스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거는 리눅스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이 리눅스라는 거 자체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리눅스를 배워야 된다고 해요. 서버 운영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니 왜?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근데 윈도우로도 가능해요. 윈도우로도 가능하지만 보통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리눅스에 대한 기초를 현재 배우고 있는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웹서버는 뭐예요? 특정 폴더를 특정 포트와 연결을 시켜서 외부에 오픈을 하는 거죠. 그죠? 어떤 방식으로? HTTP 방식으로. 자, HTTP를 준수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접속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 같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돼요. 네트워크를 모르면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랜카드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랜카드가 켜있는지 일단 확인을 좀 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하려고 봤더니 우리한테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요? 보통 설치는 DNF라는 걸로 이제 설치가 이루어지고요. 설치를 할 때 그 DNF 인스톨, 그 다음에 EPEL 릴리즈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채널 추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걸 설치해주고 나서 지금까지 DNF로 설치한 모든 걸 업데이트하는 DNF 업데이트라는 걸 통해서 전부 다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를 이제 깔려고 하다 보니 최신 버전을 깔아야 돼서 우리가 리포지터리 파일에다가 최신 버전을 받을 수 있게 깔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깔긴 깔았어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엔진엑스, 그러니까 우리가 크롬을 통해서 이제 연결한 그 곳에 들어갔더니 엔진엑스 뭐 헬로우라고 이제 나오죠, 그죠? 어. 근데 이제 그 폴더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더니 뭐 이제 유저의 유저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HTML 폴더를 봤어요, 그죠? 요 폴더를 봤는데 이 폴더가 누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루트 거다. 근데 현재 우리는 코리아 ST라는 계정으로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폴더를 건드리지 않고 우리는 이제 경로를 바꿔버렸어요. 웹에 사이트 0의 뭐 퍼블릭이라고 하는 폴더로 바꿨어요. 거기랑 연결을 시켜줬죠. 뭐를? 80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소유권 같은 것도 싹 바꿔놔서 요 폴더는 이제 누구 거다 다 소유권은 코리아 ST 거다.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보니 SA 리눅스 같은 게 이제 비활성화 처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뭔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SNX가 정해진 폴더 외에 다른 폴더를 오픈하지 말라고 이제 보안 자체에 거슬린다. 그래서 우리가 SNX는 디저블 시켰어요. 그 다음에 스타트 엔진엑스를 통해서 들어가 보려고 하니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죠? 포트 포워딩까지 전부 다 했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 방화벽. 그래서 자 방화벽은 이제 22번 빼고는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방화벽도 전부 다 디저블 시켰어요. 스탑 시켜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웹의 사이트형의 퍼블릭의 index.html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처음에 했던 얘기로 들어가 보면 친구 이렇게 3명 있다고 했죠. 총 3명. 근데 웹의 사이트형의 퍼블릭 요 폴더는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래서 엔진엑스를 통해서 현재 엔진엑스는 사이트 한 개를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개 해야 된다? 4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 V 호스트, 그러니까 버추얼 호스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본 V 호스팅 콘프에다가 우리가 서버, 이거 기억나시죠? 중거 열고 닫고 한 거? 이 안쪽에다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80이라고 하는 거는 웹의 사이트형의 퍼블릭과 연결되고 8012는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다? 웹의 사이트 1. 그죠? 8012는 사이트 2랑 연결되고 8013은 사이트 3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각각의 이제 8011, 8013부터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뭔가 넣으려면은 이제 우리한테 뭔가를 요청을 해서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밖에 못하는 거니까 그거를 한 번에 받아가지고 넣어주면 되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보내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우리가 해줘야 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가다 같은 작업이죠, 그죠? 똑같은 걸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8011부터 13까지 이제 여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속해야 될 어떤 과정들이 존재했죠. 그래서 뭐 아이디랑 패스워드 자체를 모르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빔에 익숙하지 않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해준 거예요? 웹의 사이트 퍼블릭 LS를 통해서 이제 빔을 통해서 이제 HTML 파일을 수정하거나 또는 에디트 플러스라는 걸 통해서 작업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일질라라는 걸 통해서 파일 같은 것만 옮기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파일질라 같은 것도 사실 귀찮습니다. 왜? 매번 우리가 업로드 해줘야 되고 계정마다 계속 바꿔서 들어가서 해주고 이런 작업, 그죠? 그래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IP는 뭐고, 뭐 호스트 포트는 127.0.1, 아니 뭐 IP는 뭐 127.0.1이고, 뭐 프로토콜은 SSH고 아이디는 코리아 비밀번호는 코리아 1231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사이트 1의 퍼블릭만 사용을 하고 너는 사이트 2, 너는 사이트 3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겨준 계정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도입을 한 거예요? 계정 하나를 이제 사실 3명에서 쓰고 있는데 그 계정 하나 자체가 권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권한에 제한을 두고 각각의 이제 사용자마다 특정 폴더만 사용하게끔, 그죠? 그래서 FTP라는 거를 도입을 했죠. 그죠? 그래서 FTP한테 요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사이트 1이라는 회원은 이제 웹의 사이트 1만, 사이트 2는 웹의 사이트 2만, 사이트 3, 그 다음에 사이트 3은 웹의 사이트 3만. 그래서 요거를 누구한테 계정 관리, 회원 관리 자체를 누구한테 넘겼다? 마리아 DB한테 넘겨줬어요. 그죠? 그 우리 막 주석 같은 거 해제하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쵸? 마리아 DB 하시면서 퓨어 FTPD 설치하면서, 그쵸? 그거를 해제시키면 마리아DB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DB를 설치하고 아무튼 근데 이 마리아DB는 다른 용도도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용도가 있는데 겸사겸사 사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퓨어 FTPD라는 계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해당 계정은 오직 뭐만 가능하다? DB만 접근 가능하다. 퓨어 FTPD DB만 접근 가능. 그래서 유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우리 막 그 크리에이트 하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했던 거 있죠. 그거 만들어가지고 안에 테이블 만들고 그 안에다가 아이디는 뭐고 비밀번호는 뭐고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SQL 그 YOG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 코리아 계정 알려줬던 그 계정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걔한테는 너무 쓸데없는 권한이 많아요. 삭제를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사이트 1, 2, 3에 대한 각각의 아이디 패스워드 비밀번호 알려주고 이제 하면은 뭐예요? 그것만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뭐 그거 하다가 망해도 크게 의미가 없죠. 왜? 그 사람만 망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면 서로 실수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눅스를 이제 이렇게 배워가지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서비스 제공을 해서 계정과 아이디를 근데 그 서버라는 거는 계속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버 운용이랑 뭐 네트워크 자원 같은 거랑 뭐 전기세 같은 거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내가 일을 또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그래서 뭔가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얼마씩 받아서. 근데 주변에 너도 나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생겨. 그러면은 계속 주는 거죠. 그 계정만 추가해가지고. 그러면은 너도 나도 몰려서 이 회사가 커졌어요. 그렇게 된 데가 카페24나 다툼 이런 데서 이제 웹포스팅 해주는 거예요. 그런 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대충 스토리를 짜면 이렇게 돼요. 음. 아무튼 간에 우리가 배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눅스를 공부하는 방법 이제 뭐 엔진엑스를 설치하고 웹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그 다음에 엔진엑스 설치 후 설정을 통해서 디폴트 웹 루트 경로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를 설치 후에 설정을 통해서 즉 vhost.conf 이걸 통해서 하나의 엔진엑스에서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리고 마리아DB 마리아DB를 설치하고 코리아 SD 계정 세팅 그 다음에 외부 툴로 외부 접속까지 그리고 퓨어 FTPD 설치 그 다음에 마리아 DB랑 연동 그 다음에 내부 FTP로 접속이 되는가 테스트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포트 포워딩 같은 것들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파일질라를 통해서 FTP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호스팅 사용자 추가 삭제하는 것들 그 다음에 PHP 같은 것들 설치가 가능해야 되고요. 각 사용자별로 MySQL에다가 사용자 생성하는 것들이 있죠. 그 우리 왜 이제 루트하고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뭐 그랜트 같은 것들 그죠? 사실 이건 우리가 아직 배우는 거는 사실 안 했기 때문에 쿼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DBMS라는 수업을 받아야지 쿼리에 대해서 아는데 조회하고 이제 권한 주고 테이블 같은 거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하는 뭐 그런 거는 우리 수업이랑은 딱히 뭐 상관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런 거 그리고 PHP와 MySQL을 연동시켜서 간단한 글 리스팅 같은 것들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사실 서버 엔지니어로서 어떤 일할 수 있는 어떤 진짜 역량을 살짝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설명한 거는 이제 PHP라는 걸 예를 들었기 때문에 PHP 쪽에서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난 여기까지 필요 없고 나는 이거 말고 장고나 또는 자바 다른 쪽으로는 뭐 노드.js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근데 이런 거를 하면은 도움은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호스팅 사용자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제 파일들을 통해서 사이트 1, 사이트 3, 사이트 2 이런 거 접근 같은 거 하고 지금까지 했던 거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번 1교시에 보통 지난주 했던 거 해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거를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시간에 해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제가 이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복습이라는 걸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 필요도 없다 했고 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집에 가서 한 번 딱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저는 이제 생각하기로는 뭐 1교시에 한 2, 30분 정도면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항상 돌아와라.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이런 식으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사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명령어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이 명령어라는 게 처음에 우리가 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검색을 좀 해보면은 그 명령어가 뭐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거기서 잘못된다라고 해도 다시 이제 천천히 하면은 다 돼요. 중요한 거는 빨리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렇죠. 적응을 좀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잘하려면은 많이 알아야 된다,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기준을 많이 뭔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쓰는 한국말은 사실 뭐예요? 전체 한국말 기준에 뭐 20%도 안 쓰겠죠. 평소에 쓰는 게,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쓰는 것만 잘하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만 일단 잘하면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실력이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티가 잘 안 나요. 잘 보이지도 않고. 어. 그런 것들은 공부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실력이 막 올라와요. 아무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왜 배웠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 자, 자, 정적 콘텐츠, 동적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프로그램의 단점이 있어요. 자, HTML, CSS 이런 것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정적 콘텐츠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다못해 게시판이라던가 혹은 이제 그 수강 신청 같은 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수강 신청 같은 거를 할 때 보면은 자, 똑같은 웹인데요. 새로 고친 키를 누를 때마다 결과가 바뀌어요. 조금씩. 인원 같은 게 차 있고 신청이 가능하거나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새로 고침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동적 콘텐츠라고 합니다. 정적 콘텐츠는요, 오직 웹 서버만 있으면 끝나요. 동적 콘텐츠는 이 HTML과 CSS가 상황에 따라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이버에 우리가 그냥 들어갔을 때랑요, 네이버에 로그인 했을 때랑은 화면이 달라져요. 내용이. 그래서 HTML과 CSS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뀌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려면은 자, 웹 서버에다가요. 자, 서버 사이드 언어라고 해가지고요. 대표적으로 C, 그 다음에 파이썬, 뭐 자바, 그 다음에 뭐 PHP,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자바스크립트,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아무튼 요런 게 이제 동적 컨텐츠랑 정적 컨텐츠의 어떤 개념이고요. 간단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짝 해볼 거예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이게 이제 잘 나오는지 볼까요? 로컬호스트 8010 잘 나오네요. 또는 8011 8011까지 이렇게 잘 나오네요. 자, 그럼 저는 CD를 통해서 루트로 갈 거고요. CD 웹의 사이트에 퍼블릭까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다가 빔하고 구구단 1.html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몰라도 돼요. UTF-8 그 다음에 H1 태그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그 다음에 div 1 곱하기 1은 1 그 다음에 자, 요만큼 복사해서 2, 3, 4 2, 3, 4 EX하고 저장하고 나온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화면에 이렇게 하고 구구단 1.html 하면은 이름이 잘못됐나?
하고 8011이죠. 자, 이렇게 하고 보면은 9보다 1단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화면에, 그죠? 자, 그래서 이 동적 콘텐츠, 그러니까 정적 콘텐츠는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한테 야, 나 2단 만들어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 2단 만들어 달래. 자, cp라는 명령어 사용해서 하면 되겠죠. 혹은 자, 빔하고 9구단 1.html 내용 들어가서 이만큼 복사해가지고 나왔어. 빔 9구단 2.html 하고 여기만 뭐예요? 2로 바꾸고 2, 4, 6, 8 이게 시작으로 나간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만 뭐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2단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단점이 뭐예요? 단점 뭐예요? 아니지. 자, 9구단 1단, 2단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만약에 주문을 넣어서 우리 1000단까지 만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똑같은 거? 1000개 만들어야 돼, 복사. 그러니까 오로지 숫자 거부. 이게 뭐다? 바로 정적 콘텐츠의 한계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자, 제가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 이런 게 이제 동적 콘텐츠입니다. 아니, 정적 콘텐츠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동적 콘텐츠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그걸 하려면은 이제 PHP라는 거를 설치해야 돼요. 자, PHP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력서 같은 거 이제 만들 때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지 않죠, 이력서를? 인터넷에 다 만들어진 어떤 틀 같은 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요. 거기에는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력서가 생겨 있어요. 보통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력서가? 뭐 이렇게 생겼지, 대충? 그죠? 다 만들어진 틀에 거기에는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데 뭐만 빠져 있어요? 이런 빈칸들 이런 것들만 채우면 돼요. 우리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1단에서 2단 만들 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PHP라는 거에 있어서 조금 힘을 빌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9구단 1, 2, 3단을 좀 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볼 거예요. 설치는 이제 그냥 제가 올려놓은 거 보고 하시면 되고, 사실 요거 저도 뭔지 전부 다는 몰라요. 전부 다는 모르고요. 자, 올려놓고 이제 제가 요거를 따라서 할 겁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코리아 1311 일단 설치는 제가 하는 거 보고 이후에 따라 해보시면 돼요. 제가 뭘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잠깐만 그 다음에 요만큼 한 번에 쭉 붙여넣기 그 엔진엑스 같은 것들 최신 버전 설치하는 것도 검색하면 잘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이제 검색하면 잘 나와요. 아니 제일 위에서부터 그냥 하면 돼요. 일단 이걸 보세요. 화면을 보지 말고 이거 보시고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제일 위에 이제 채널 추가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한번 하시고요. 그게 우리가 했죠 한번. 그럼 그 밑에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다 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빔 구구단 .php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다음 여기다가 귀찮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 가져올게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사실 요 안에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요 안에 이제 이런 것들 있죠. PHP 문법이거든요. 변수예요, 이거. 변수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슬래시로 제가 해놓은 거는 주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고 제가 저장하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볼까? 자, php 구구단 .php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근데 우리 안에 코드는 어땠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의 영역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얘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아까 전에 지금 달러 표시되어 있고 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변수. 그러니까 단이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1로 치환이 돼요. 그 다음 요거는 i가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 for라는 건 반복문이거든요.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공부 좀 더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구구단의 뭐다? 1부터 뭐예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복사를 했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PHP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PHP 구구단 그 다음에 .php 그 다음에 구구단 잠깐만 이거는 LS에 보면은 이거 있죠. rm 구구단 1.html 그 다음에 2.html 전부 다 지웠어요. 그 다음에 php 구구단 .php 그 다음에 구구단 언더바 1.html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빔 그러면은 이제 cat 하고 구구단 1.html 확인해 보면 일단 나오죠. 그 다음에 자 빔을 통해서 구구단 .php 들어가서 이 부분을 변경해 가면서 실행을 해보면은요 이제 2단이 나와요. 이것만 바꿔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2단 만들어 놓고 자 그럼 이거 확인 어떻게 해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로컬호스트 8011에 구구단 2.html 그 다음에 구구단 1.html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지금. 구구단 1단과 2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빔을 통해서 이 PHP 안쪽에는 여기만 바꿔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구구단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다. 기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싹 갈아엎어야 되는 지금 뭐야? 이것만 바꿔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요. 아무튼 자, 첫 번째로 했던 것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거는 노가다 방식이에요. 우리가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PHP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완성된 템플릿 파일 PHP를 만들고 대량 생산을 한다. 근데 이 방식도 사실 불편하긴 해요.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지금 우리의 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부터 10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단이라는 변수의 값을 바꾸고 저장하고 만들어주고 이런 식이에요. 이전보다는 확실히 편해진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야 10까지 아니고 나는 20 또는 50까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단의 그 곱까지 해줘. 자 어느 정도 완성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지금 시대는 개인 맞춤형 시대입니다. 그런 걸 원해요. 아무튼 거기까지 가긴 할 건데 지금은 뭐다? PHP라는 걸 설치를 해서 살짝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하는 방법도 제가 적어 놓을게요. 자, 설치 후 시작 위치라고 적어 놨는데, 자, 우리 수업 페이지를 보면은, 자, 요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요거 설치하면 돼요. 시작 위치 요거 하면은, 뭐, RM 해가지고 싹 다 지우라는 뜻이죠. 요 빨간색으로 네모카 친 것만 설치하시면 된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PHP로 설치를 해가지고 PHP를 설치해서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황인 거죠, 그죠? 막 예를 들어서 요청이 우리한테 이제 요 이전에 했었을 때는 1단위요라고 하면은 1단위요 또는 저 100단위요 이러면 우리가 몇 번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1단부터 100단이면은 1단부터 100부터 100단까지만 고생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0단, 2000단 거기다가 20을 곱하고 50을 곱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무식하게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앞에 어떤 점포를 차려놓고 손님이 들어오면 당신한테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겁니다 하고 창고에서 이렇게 꺼내준 거예요. 근데 이 창고를 짓지 않을 겁니다. 창고를 안 짓고 작업장 같은 걸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손님이 요청을 하면은 손님이 이제 원하는 문서 있죠. 그 문서를 정말 즉석에서 빠르게 만들고 복사해서 주고 만들었던 거는 굳이 남길 필요 없어요. 이 방식으로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버가 있으면 거기에 엔진엑스가 있잖아요. 엔진엑스가 있고 웰루트 폴더가 있죠. 지금은 요청이 오면은 주는데 없으면은 404 없는 거 달라고 하면 404예요.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은 .html로 끝나는 게 아니라 .php로 끝나면 그건 어떻게 한다? PHP를 통해서 어떠한 파일을 만들어내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그걸 해야 돼요. 자, 엔진엑스한테 요청해 PHP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렇죠? 얘는 이제 몰라서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요. 현재 엔진엑스는 어떤 파일이 있으면 그냥 주는 겁니다. 근데 얘한테 학습을 시켜서 만약에 PHP가 들어오면 그걸 무식하게 주지 말고 실행을 해라. 실행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HTML 만들어져요. 그거를 보내라. 서버에 남아있는 건 어떻게 한다? 삭제. 자,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자,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한번 남겨놨는데 일단 보시면서 같이 해보죠. 자,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하시면 돼요. HTTP 요청마다 동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거를 먼저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좀 이따가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리아 1, 2, 3이 아니죠. 코리아 1, 2, 3, 1, 2죠, 저는. 자, 그 다음에 상태 받아니 꺼져 있으니까 스타트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너블까지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A 눌러가지고 이렇게 잠깐만. WQ에서 나오는데 잠깐만. 아마 이게 근데 이게 뭐 되려나 모르겠네. 일단 이거 지워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나간 다음에 v host.conf. 자, 여기 들어가서 이제 안에 내용은 싹 지울게요. 8011에 대해서만 추가를 할 겁니다. 싹 지우고 이렇게 하고 더블 클릭해서 나온다. 그 다음에 리스타트 해주고 요거 엔진엑스 리스타트. 근데 오류가 났네요. 자, 왜 오류 났는지는 수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vhost.conf에 뭐 여기 안 닫혔다라는 뜻이네요. 뭐야, 아무것도 없네. 자, 다시 이렇게 가서 저장하고 나간 다음에 다시 리스타트 엔진엑스.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위치는 여기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그 PWD 보면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던 거는 전부 다 삭제. 전부 다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php에다가 여기다가 아래 내용을 추가하시면 돼요. 이만큼 여기까지. 그 다음에 A 눌러서 추가하고 저장하고 나간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만큼을 복사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자, 구구단.php하고 물음표하고 단은 3이라고 주면은, 자, 구구단은 3단이고요, 곱은 33까지. 그러면은 더블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구구단이 나와요. 자, 이거를 한번 쭉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죠. 이걸 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나는 구구단 1000단에 100단에 25까지 곱할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클릭하면 100단에 25까지의 곱이 나와요. 이제 누군가가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그냥 넘겨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작업했던 게 이제 뭐냐면은 PHP로 들어오면 단순하게 다운로드해서 고객한테 보내지 말고 그거를 아무튼 토스를 해라. 그리고 vhost.conf 안에다가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요 8011, 그러니까 우리 그 vhost.conf 안에다가 이제 한 거는 기본적으로 루어라는 언어로 되어 있어요. 인덱스는. 아무튼 그 안에 요 내용, 파일 이름 설정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거다. 그리고 다운로드 유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법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요 안의 내용 중에 뭐 딱히 볼 거는 없네요. 일단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요 내용과 위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자, 엔진엑스에 관련된 어떤 설정 파일과 PHP FPM,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정 파일을 건드렸으니까 리스타트를 둘 다 해줘야 돼요. 설정 파일을 적용하려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퓨어 FTPD랑 마리아DB랑 연동을 했어요. 그죠? 자, 누가 손님이고 누가 고객이에요? 퓨어 FTPD가 마리아DB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동하라고 하면 누가 아쉬운 거예요? 마리아DB 같은 경우에는 이 퓨어 FTPD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근데 퓨어 FTPD는 마리아DB가 없으면 사용자 관리를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DB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할 때 이제 설정할 때 누구에게 누구 정보를 주는 거예요? 퓨어 FTPD한테 마리아DB가 어디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 거는 엔진엑스랑 PHP FPM이랑 연동하는 거예요. 자, 아쉬운 건 누구다? 엔진엑스. 자, 엔진엑스가 PHP를 이용하는 입장이에요. 요청이 .php로 들어온다? 그때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설정을 해야 돼요? 엔진엑스를 설정해야 돼요. 자, 엔진엑스한테 PHP FPM이 있는데 포트는 뭐고 이거를 알려줘야 돼. 아무튼 그런 설정을 한 건데, 그래서 이거 이제 단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건 뭐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단의 정보가 넘어가요. 이렇게 했던 것들 있죠. 우리 이런 게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넘어갑니다. 다. 이게
3단을 구구단은 3단이고 단은 3단이고 곱은 33까지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한번 적용까지 한번 해보세요. 짚어볼게요. 자, 1단계는 뭐예요? 자, 엔진X라고 이렇게 써놓을 건데, 자, 1단계는 사람이 고생을 해서 정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복사를 했어요. 그쵸? 하시면서 들으세요. 자, 2단계는 뭐예요? 자, 서버 측 스크립트를 설치. 그래서 생산을 가속화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서버 측 스크립트가 이제 PHP를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을 가속화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 두 단계에는 사실 구식으로 보시면 돼요. 구식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3단계. 이게 때는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HTML을 즉석에서 만든다. 자, 그래서 엔진X랑 PHP, FPM 요거랑 연동을 해요. 그 빨리 만들려면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php 템플릿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알아야 돼요. 자, 브라우저가 있고요. 브라우저가 엔진X한테 요청을 하면은 요건 들으세요. 엔진X는 PHP. 근데 이제 걔네들은 기억력이라는 게 없어요. 자, 요거는 설명 들어야 돼요. 하시는 거 멈추고 들으세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가게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가게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어떤 A라는 손님이 있어요. 이 손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몇만 번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게 손님이 자주 오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똑같은 걸, 그러니까 가게를 왔다 갔다 오래 했으니까. 근데 엔진엑스는 들어오는 요청이 다 똑같은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웹서버만으로는 사용자 구분이 안 된다. 여러분이 똑같은 이제 카페를 가더라도 누군가는 커피를 공짜로 받을 수가 있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거를 뭐 이제 쿠폰 같은 그런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도입을 이제 그러니까 웹서버는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쿠폰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웹서버 용어로는 쿠키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쿠키가 나왔어요. 쿠키는 웹서버가 사용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웹서버가 기억할 자신이 없으니까 사용자 너가 들고 다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웹서버가 쿠키에 따라서 넌 요 쿠키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하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쿠폰이라는 거를 내가 들고 다니면 어때요? 내가 위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커피를 딱 한 잔 먹었는데 그 도장을 막 찍어. 가능하겠죠? 누가 관리하니까? 내가 관리하니까. 사용자가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완한 게 나와요. 그게 세션이라는 겁니다. 세션이라는 거는 웹 서버만으로는 불가능해요. PHP 또는 장고나 이런 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나올 수 있는 개념이에요. 서버는 금붕어 수준이에요. 기억력이. 금방 까먹어요. 근데 PHP는 기억력이 약간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를 로그인을 하고 브라우저를 끄기 전까지, 그러니까 막 이용하고 끄기 전까지는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엔진엑스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이런 스크립트 언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장기 기억을 못해요. 그럼 장기 기억은 누가 하는 거예요? DB. 그럼 DB랑 지금 누가 연동을 해야 된다? 지금은 서버가 금붕어라고 했죠, 기억력이. 그러니까 서버가 아쉬우니까 PHP한테 요청을 했어요. 근데 PHP가 기억력이 아쉬우니까 이제 DB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둘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누가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PHP가 아쉬우니까 DB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한 쭉
단계별 설명이었고요. 지금까지 못한 내용 있으면은 얼른 해보시고 여기까지 다 하면은 이제 뭐 스냅샷 간단하게 그냥 찍으세요. 오늘 몇 일차야? 수업 페이지에 자 오늘이 몇 일차지? 11일차죠.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11일차 마지막 내용까지 완료. 한 찍어 놓으면 돼요 대충. 그러면은 요거 딱 스냅샷 찍힌 것만 봐도 아 나 11일차 마지막 내용까지는 잘 했구나 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자 11일차 마지막 내용까지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꼭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다 하신 분은 스냅샷 찍고 아까 이제 우리 일단 영상 여기까지 아까